실적과 중국 원화 강세, 이것이 오늘 종목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월요일 시장을 내다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먼저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증시 갑론을방 오늘짬 탑10,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 PIB 센터 김우정 연구원 나오셨고요. 토마토 사무의 정종인 운영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관심 끊었던 키워드들 첫 번째 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신의 한 수.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 아닌가. 어제 개봉한 신의 한 수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도 대응이 되는 말인 것 같죠. 자, 신의 한 수, 내기바둑을 소재로 했고 또 웹툰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영화를 배급하는 미디어플렉스의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CJ E&M. 중국에서 CJ E&M의 콘텐츠를 탐내고 있습니다. 오늘 IM투자증권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놓게 되면서 CJ E&M의 주가가 4% 가까이 올랐는데요. 중국으로 계속해서 방송 콘텐츠를 수출하고 또 게임 가운데서는 모두의 마블이 이번 달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실적 성장을 이끌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키스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서 그 수혜주는 바로 콘텐츠였습니다. 어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영화 공동 제작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과 합작한 영화가 공동 제작으로 인정이 되면 중국 내에서 개봉할 때 우리 영화도 내국 영화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 대목인데요. 오늘 키스트 팬 엔터테인먼트 주가 올랐습니다. 키워드를 선택해 볼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다 전부 겹쳐지니까요. 한류 콘텐츠 쪽으로 좀 묶어서 세 개 다 좀 잠깐씩 빠르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 뭐 콘텐츠 쪽이 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먼저 그 연구원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영화, 게임, 방송 콘텐츠, 드라마 전부 다 지금 중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은 다 실적에 크게 증가되는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아무래도 국가주석이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영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그 시진핑 총리가 방한을 해서 말했던 것을 몇 개를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제주도밖에 안 했지만 그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해나가겠다. 특히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인천 지역이 좀 많이 뽑힌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쪽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J E&M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음원 관련주라든가 엔터테인 관련주, 미디어 관련 종목군들이 대규모 급등에 따라 좀 보여지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여름철 성수기잖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나왔던 신의 한 수 개봉한 지 며칠 안 돼서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일단 좀 해볼게요. 예. 자, 그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도 중국 모멘텀이라고 보셨고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음반 시장이 작년에 8천만 달러였답니다. 지금 이제 빌보드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글로벌 21위예요. 우리가 이제 한 2억 달러 하면서 한 10등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보다는 음반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 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한 1조 4천억이었었는데 올해는 3조 6천억으로 성장률이 좀 좋아진다고 그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엔트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ENT 그룹 자료를 보니까 올해 중국 박스 오피스가 33% 증가한 작년보다 46억 달러.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전망치가 작년에는 28% 성장했었는데 올해는 33%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박스 오피스가 한 40조, 50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MS가 한 10% 넘어가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CJ E&M인데요. 오늘 김영구 의원님 오늘 좋았던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그 방송 콘텐츠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E&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 영화, 드라마 뭐 전부 다 있었지만 E&M 같은 경우는 결국 투자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텐센트는 워낙 뭐 그 전부터 지분 투자하면서 CJ의 E&M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CJ E&M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뭐 국내 사업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광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게임하고 방송 콘텐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국내 시장만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 쪽에 이러한 것들을 타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꽃보대 알바라는 중국판 뭐 내용이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성공했던 방송 콘텐츠가 중국 자체의 포맷이 수출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제품 자체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맷이라든지 기술력 같은 것도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컨설팅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텐센트가 여기에 이제 게임즈에다 돈을 넣었잖아요. CJ E&M. 네. 그런 내용이 좀 오늘 시진핑 나오고 나면서 계속 좀 컸다고 보세요. 뭐 일단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전에 투자해놓은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에 대한 엔터테인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효과는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저는 단지 좀 이제 CJENM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은 있는데, 사실 4월달에 있었던 세월호 효과가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CJENM이 뭐 일단 주가의 흐름상 최근에 네. 많이 내렸잖아요. 4월달 고점에 5만 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뭐 4만 원대까지면 한 20% 가까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이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저는 이거로 오른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망치보다 지금 좀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이쪽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키스트 좀 보겠습니다. 키스트 오늘 좀 다시 움직였잖아요. 이 연구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한중 합작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중국에서의 좀 관심을 보였던, 중국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 뭐 철강 혹은 뭐 화학 이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콘텐츠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게 제일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조금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국내 영화가 중국에도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수출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좀 발목을 잡았던 부분은 결국은 스크린 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외국 영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게 46편이라고 합니다. 조금 뭐 구분이 돼 있긴 하지만 64편인가 되는데, 그런데 한중 합작 영화가 되면 자국 영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제한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중국 시장 자체에 돌입하는, 뭐 FTA를 하는 이유랑 뭐 다른 게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보고요. 앞에서도 CJ E&M 얘기를 해주셨는데, E&M 부분도 결국은 국내에서는 큰 방향이 없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보면 뭐 불안한 감도 많고요. 그거에 비하면 결국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 뭐, 신의 한 수가 아까 뭐, 흥행 대박 조짐이다, 뭐, 나오고 있다라는데, 역시 오늘은 좀, 그 중국보다는 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사실 저는 그 7월 달에 6월 달 중순 이후 미디어 플렉스에 대한 공격적인 포지션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지금 신의 한 수뿐만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이제 영화 개봉 일정을 보게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앞으로 한 달여간 국내에서 100억대 이상 대규모 투자가 있었던 대작들이 하나씩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 편당 뭐 거의 최소 못해도 300~400만 이상이 일단 관중 동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된다면, 오히려 1000만짜리 한 편보다는 중박의 영화가 4~5편 연속으로 개봉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좀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사실 키스트가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소속 연예인 몇 명 가지고 주가 오르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제대로 해서 영화 시장에 대한 어떤 흥행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디어 플렉스 같은 쪽이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주가 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하면은 또 이제 화장품, 뭐, 게임 쪽도 제가 아까 그 시장 규모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화장품이랑 게임이 잠깐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보시는 그 전체적인 그 큰 흐름하고요. 이런 종목은 게임이나 화장품이 중국 때문에 뭐 더 간다, 뭐 이런
본인의 생각도 같이 좀 연결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른 트렌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소비, 결국은 소비에 입중되는 것 같은데요. 뭐 호텔 신라를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국내에 와서 소비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 결국 그런 소비가 너무 늘어날수록 결국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이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국 인구가 지금 이제 화장품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그 인구는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화장품은 계속해서 잘 팔린다. 특히 뭐 여행이랑 좀 연관돼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홍콩과 우리나라가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관련 종목들, 뭐 호텔 신라, 뭐 혹은 뭐 카지노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 종목들은 꾸준히 좀 중국 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중국이 그 집중한다고 했을 때에 거의 다 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몇 년 전에 참치를 중국인이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당시에. 일본보다도 이제 수요가 더 많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했었던 화장품 관련 얘기 하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지금 결과물로 보시면 딱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주 전보다 더 올랐고, 뭐 지금 이제 미디어 쪽이라든가, 뭐 앞으로 엔터테인 산업 쪽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대규모 어떤 중국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여전히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류 콘텐츠가 오늘 올랐던 코스닥에 있는 뭐 중소형주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씩 여쭤봤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단기 가팔르게 많이 올라가는 쪽들이 이쪽이 많거든요, 이쪽 군에. 근데 좀 지금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정장님 먼저.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음원 관련 종목은 저는 조금 약간 좀 비관적이고. 음원도 중국이랑 연결이 되나요? 그 SM이라든가 뭐 YG 쪽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그 일본 쪽에 대한 영향력을 아예 없다고 보기는 좀 제가 보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 부분 좀 차지하면 오히려 그 CJ ENM 중심으로 하는 그 미디어 콘텐츠 쪽,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CJ ENM 쪽 보고 계시고 연구원님은 어떤 쪽 보세요 혹시? 저는 사실은 지금 드라마 쪽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키스트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키스트가 또 김수현이라는 그 배우 한 명에 의해서 뭐 크게 상승했다는 흐름이 있거든요.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가 그 웰메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이 지금 또 중국에서 뭐 얘기 나온다. 네이버에서 이종석만 치면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 실적으로 바로바로 접힌다라기보다는 결국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은 뭐 꾸준히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련 종목들도 중국 얘기는 뭐 꾸준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쪽은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뭐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군 아주 뭐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하나씩 좀 뜯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꿈을 먹는 주식 가운데 최고 지금 한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참 좋은 종목도 많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미국 고용지표 호조.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고용의 서프라이즈가 그 원동력이 됐는데요. 6월의 실업률이 6.1%로 6년 만에 최저였고 신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키워드. 초저금리 유지. 드라기 22 총재가 간밤에 경기 부양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난달에 내놓았던 LTRO 정책을 통해서 1조 유로를 더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와 일곱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국제 곡물가 급락, 원화 강세, 수혜 부각. 자, 오늘장 원화 강세와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이 두 가지 수혜를 함께 볼 수 있는 그 음식료주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대한제분, 삼양사, 삼양제넥스가 크게 올랐습니다. 2에서 7%까지 급등했는데요.
특히 엄밀히 얘기하면 음식료주 가운데 밀가루, 설탕, 옥수수주가 요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이중수혜를 한꺼번에 받는다는 건데요. 원달러 1,010원 선을 하향하고 있고요. 또 2분기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볼까요, 허 위원님?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군에서는 저희 이제 제작진이 뽑아주신 원화 강세 이제 수혜군 보겠습니다. 어제 그 유럽중앙은행 이제 드라기 총재 어제 ECB가 있었잖아요. 통화정책회의가 LTR로 스케줄을 이제 세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제 9월인가 10월에 4천억 유로 하고 내년 상반기 지나가면서 이제 6천억 유로 해가지고 1조 유로 뭐 입찰 붙여서 풀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은행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가져가면 이제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기대감들은 있어요. 글로벌하게 이제 저금리 기조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원화도 오늘 또 강세였었는데요. 먼저 환율 전망부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금 주춤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한 18.90, 18원 90전에 일단 오늘 마감되면 조금 올라서 나왔는데요. 먼저 운용령님은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율 전망.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저는 하향 곡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부적으로 환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고 이제 뭐 1,000원대 초반이면 한 번 정도 이제 좀 저항이 볼 수 있는, 즉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는데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다음 주 금통이가 다음 주겠죠? 네. 다음 주 금통에서도 별다른 액션이 없을 것으로 보세요? 뭐 추가적으로 그 액션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20원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있었는데도 아니 그 금리 자체를 움직일 만한 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이번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환율은 좀 내려간다고 보시고 연구님도 같은 생각이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금리를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더 내려버리면 뭐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1,000원대 가격대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 정도는 세 자릿수는 안 갈 거다라고. 네, 아직까지는 뭐 하반기로 더 지나서 뭐 연말 때까지 되면은 뭐 900원까지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1,000원대를 좀 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며칠 전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뭐 언급을 하면서 좀 방어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통하진 않았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는 조금 이 1,000원대까지 깨지는 듯한 그 심리를 좀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이제 그 또 뭐 시진핑 총리가 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좀 위안화와 원화의 어떤 직접 거래를 그 성사 단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효과로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로 한 13조 원 정도의 효과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의 일방적인 하락 포지션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글쎄 일단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환율 시장에 지금 뭐 얼마 정도의 어떤 금액의 개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 뭐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원대 초반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어떤 저항으로 인해서 1,000원대에서 어떤 횡보 가능성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주식은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켜지지만 그래도 좀 내려간다고 보시는 거죠,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외국인들은 더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식 가만히 갖고 있어도 환차익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하반기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좀 내려가는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상반기 내내 뭐 큰 틀이 뭐 바뀌지가 않았어요. 일단 워낙 강세고 펀드 자금 유출 나오니까 내수 중소형 컨셉군이 강했다. 뭐 이런 쪽인데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하더라고요. 쳐보면 다 뭐 섬유복 아니면 뭐 종이목재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오늘 우리가 다뤘던 그 모든 컨텐츠 종목들이 연결돼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뭐 단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권역 넘어서고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변수라든가 국내 수급 때문에 밀린다. 과연 기관이 뭘 팔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경기 민감주를 팝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화학주 그러면 이런 움직임도 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든 뭐 아주 밑에서 사가지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든 뭐 펀드 내에서 비중을 줄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종목이고요. 그리고 CJ라든가
그러니까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뭐 백화점 관련돼도 저는 하반기 되게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내수 관련 종목군들은 크게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의 변동을 주지 않고 일정 부분 내리면 다시 또 사모아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재차 매도세도 크지 않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러한 내수주의 움직임은 뭐 저는 주력을 해서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 뭐 오늘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음식료 쪽에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연구원님? 사실은 음식료 자체가 요새 나오는 얘기들이 뭐 원화 강세 효과, 여기다가 곡물 가격까지 좀 내려간다, 뭐 이런 것들이 둘 다 지금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하반기로 가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들이 정말 단순합니다.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게 단데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서 차지할 수 있는 물량, 뭐 매출 자체는 고정돼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원가가 하락한 거 그리고 원화 강세 때문에 이익을 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원화 강세의 부분은 뭐 지속된다고 보더라도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올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금 오면서도 제가 느낀 거지만 굉장히 좀 더워지고 있거든요. 뭐 더워지고 있는 것 자체로 한다면 지금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하반기에 뭐 슈퍼 엘니뇨라고 해서 뭐 각국 구상청에서 지상청들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곡물 가격들이 지금 가격처럼 하락될 것이냐. 오히려 저는 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지금 종목들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견해는 말씀하시죠.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음식료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보면 사실 다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상이라든가 CJ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좀 그 뭐랄까요? 좀 친화적인 내수 관련 종목군들, 많이 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이 물론 뭐 워낙 강세에 대한 영향, 원재료의 어떤 하락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먹고 입고 하는 거는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구원님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그 내수 판매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걸 수출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제한된 그러니까 먹는 거는 꾸준히 그렇죠. 먹긴 먹긴 하는데 그게 뭐 확 더 먹을 거냐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더 먹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땐 그만큼 네. 아예 하락 쪽에 리스크 요인이 적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네. 현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을 하고 뭔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 화학 경기 한번 살려봅시다. 첨단 경기 살려봅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내수 경기라도 좀 활발하게 부양하기 위한 뭐 금리를 안 내려도 뭔가 정책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쪽이 더 제가 볼 땐 강할 것 같습니다. CJ랑 뭐 대상은 그 바이오도 하잖아요. 그 뭐죠? 라이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CJ 제일제당 대상도 하지 않나요? 대상은 라이신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알아요? 바이오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출도 하지 않나요, 일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모멘텀을 좀 뭐 중국 모멘텀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비중이 워낙 작지 미미한가요? 않을까요? 예, 대상 같은 경우나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주방 가구주 보겠습니다. 오늘 주방 가구주 글쎄 수출을 뭐 얼마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이쪽도 오늘 뭐 한샘, NX, 리바트 뭐 같이 주방 가구랑 인테리어 가구 좋았던 흐름인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윤영님은? 루머 소문에 의하면 루머가 돌았나요 오늘? 조만간 이케아가 한국에 완벽하게 상륙을 하잖아요. 네네. 이케아 상륙을 앞두고 굉장히 싼 가격에 떨이로 판다라고 하는 소문이 좀 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재고를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구 업체들이 이케아가 워낙에 또 규모가 덩치가 크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만 오른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뭐 현대 리바트라든가 어떤 뭐 1분기 이후에 좋은 실적을 내놨었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거다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2분기에도 성장하는 실적이 현재로서는 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선반영해서 지금 오늘 좀 올랐다.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드리면 아까 뭐 내수 경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경제팀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내수 경기를 살리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뀌는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부동산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얘기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혹은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보다는 이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뭐 리모델링 된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고요. 뭐 기존에 올라왔던 이유도 이런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이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 볼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매매하신 종목 있으세요? 음식료나 주방 가구 쪽 뭐 이런 쪽 혹시 최근에 좀 해보신 종목들이 있으세요?
저는 매수하는 쪽에서는 CJ그룹주. CJ그룹 찾아보고 싶고 연구원님은 좀 어떤 게? 저는 오히려 대림비엔코 매매를 해봤었는데. 네. 대림비엔코를 예전에 뭐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쪽도 무슨 어떤 일 하나요? 대림비엔코? 대림비엔코 흔히 그 화장실 가시면 변기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부분 변기가 대림비엔코 나옵니다. 요건인가요? 자기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먼저 손대는 것들이 주방, 화장실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변기들이 대림비엔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거기 골라주는 것 자체를 뭐 대림비엔코를 많이 쓰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했었어요? 예, 저도 그쪽을 해서 네. 쓰긴 했었는데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림비엔코는 꾸준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군까지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구주 강세죠. 1분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실적으로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었던 가구주. 오늘 장의 동반 강세였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오늘 한샘과 현대리바트 5에서 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건자재, 건설주까지 오늘 같이 올랐다는 점 특징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 날개 잃은 조선주. 조선업계가 올 상반기 세계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마저도 밀리게 되면서 2위 자리도 위태롭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 수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29.5% 급감했고 점유율도 31%대에서 27%대로 내렸습니다. 조선주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10번째 키워드, 증권주 연일 강세. 네, 증권주 1분기 깜짝 턴 어라운드 했었죠. 미래세 증권에 이어서 오늘 메리츠 종금 증권까지 신고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증권주 2분기 실적 기대감 계속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다음 주에 가져갈 키워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스트를 다음 주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도 같이 가져갈게요. 이렇게 중국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다음 주까지 가져갔고요. 정종현 운용령님은 어떤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장 탑10에서 저는 고른다면은 내수주를 포함해서 음식료 쪽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 주 시장이 사실은 지수가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약간 좀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가 좀 좋을 거로 보여져서 오늘 자동차로 갖고 왔습니다. 아, 그거 진짜 하시고 너무 멀리 가셨어요. 자, 연구원님 어떤 키워드 보실래요? 네, 제가 오늘 네. 키워드는 중국 관련 콘텐츠 업종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콘텐츠 쪽으로 하시고요. 저는 초저금리 유지, 저거에다가 이제 1조 LT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동성까지 이제 받쳐주니까요. 이런 쪽으로 해보고요. 자, 연결해서 바로 공략주 볼 텐데요. 운용령님, 자, 공략주. 네, 저는 우리 산업 다시 갖고 왔는데요. 2주 전쯤에 12,000원대. 산업이었었나요? 공략주가? 아니요, 전월주는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저번 주는 대림산업이었었고, 그 직전 주가 그러면 우리 산업인가요? 그렇죠. 2주 만에 갖고 오신 거고. 다시 갖고 왔는데요. 뭐 일단 뭐 자동차 쪽의 움직임 자체가 환율이 뭐 1,000원대 초반에서 좀 버텨준다라면은 어느 정도 순환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수급 상황도 우리 산업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뭐 매수가는 오늘 종가 부근인 13,000원권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탄력이 좀 붙으면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5,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12,500원권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오늘 하려고 했다가 좀 지나갔는데, 사실 오늘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코디에스, 상신 EDP, 우리 산업도 같이 좋았었어요. 역시 시진핑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도 전기차도 지금 제가 볼 땐 잡고 있는 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모멘텀으로 묻어서. 자,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저는 좀 연결된 오늘 종목과 연결된 종목인데 사마네트웍스 좀 갖고 와봤고요. 예, 사마네트웍스. 사마네트웍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다른 분들도 객장에서 추천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사마네트웍스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자체가 뭐 중국 얘기였지만 다음 주에서는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회사 자체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드라마를 생산하는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이 또한 중국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드라마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제로 얘네가 한 것 중에 혹시 지금 나간 게 있나요? 아니요,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네. 중국 자체에서 합작처럼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에서 나타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오는 매출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055원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 이런 컨텐츠 업체 치고는 좀 약한 흐름을 3,000 3,105원이죠. 3,105원인데 자, 금요일이니까 우리가 좀 집중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약하긴 했지만 뭐 다음 주에서는 오히려 뭐
좀 길게 본다면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이 보여서요. 목표가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10에서 시진핑 수혜주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죠? 전기차와 오늘 콘텐츠였습니다. 자,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CJENM과 키스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 기업 가지고 가고요. 또 허준식 해설위원은 초저금리 유지, 1조 유로의 LTRO 유동성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정종현 운용력과 김우정 연구원 같이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장의 공략주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종현 운용력은 내일장의 공략주 우리산업, 김우정 연구원은 삼화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오늘장 탑10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펀드 환매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자 중소형주 이런 종목 장세로 장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뭐 이런 장세는 사실 조금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고 계신 종목들이 너무 대형주 쪽에 쏠리지 않았나 한 번씩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장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은 투자 성향을 좀 이렇게 바꿔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장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쪽들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